공교육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입시의 정석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은 전반적으로 까다롭게 출제된 데다 절대평가인 영어마저 많이 어려웠습니다. 수시 모집에서 최저 등급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이 늘면서 정시 모집으로 이동하는 인원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험생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서울 영동1고 유니트 선생님과 짚어봅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정시 모집 앞두고 있는데 지원 전에 꼭 확인해야 될 요소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수험생들이 성적표에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네, 수험생들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바로 본인의 위치 파악입니다. 수능 성적표에 있는 본인의 표준 점수 100분위가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지원 대학을 찾는 첫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성적만을 볼 것이 아니라 수능 영역별 성적 분포, 영역별 최고 표준 점수 등을 따져서 수험생 성적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수험생 본인의 성적의 장단점을 파악한 후에는 이전 한 2개에서 3개 년도의 입결을 찾아보면서 지원 경향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해 대학의 학과 선호도 달라지지만요. 그래도 일반적인 지원 패턴을 입결을 통해서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험생의 성적과 지원 경향성을 고려하여 지원 대학 리스트를 만들고 그 후에는 모집 요강을 통하여 반영 영역, 반영 비율, 가산점 등 디테일한 사안들을 파악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지원 시에 재수를 각오하고 도전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안정적으로 합격을 우선시할 것인지 컨셉을 명확하게 결정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어중간한 합격률이 있는 대학을 가나다군에 모두 지원하게 되면 전부 불합격이라는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제자리 카드를 다 어중간하게 쓰면 곤란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 수능이 전반적으로 어려웠고 국어와 영어는 특히 까다롭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이렇게 시험이 어려우면 이 성적 분포가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렇게 모든 과목이 어렵게 출제가 되는 경우는 전 과목을 잘 보는 학생들은 매우 드물게 됩니다. 우리가 TV에서 만점자는 쉽게 접하지만 당장 주변에서 모든 영역을 전부 잘 본 학생들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상위권에서는 한 과목을 특히 못 본 학생들이 다수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상위권에서 한 과목을 극도로 못 본 학생들은 벌써부터 재수학원을 알아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전 영역의 난도가 높았기 때문에 모의평가에 비하여 전 영역의 성적이 골고루 하락하는 학생들도 많이 발생합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학생들은 한두 개의 영역만 잘 본 학생들입니다. 예를 들면 국어 영역에서는 만점에 가까운 표준 점수인 140점을 맞고 수학 영역에서는 5등급에 해당하는 109점을 받은 경우입니다. 영어, 탐구 등 다른 과목들도 3등급에서 4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학생들은 잘 본 과목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국어 성적이 자신의 성적이라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운 수능일수록 자기 성적을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도 필요합니다. 네, 모든 과목을 다 잘 본 수험생들은 흔치 않다. 위안이 되는 메시지이네요. 자, 성적대별로도 유불리가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상위권 대학의 경우에는 가장 변별력이 큰 표준 점수를 활용하기 때문에 표준 점수를 1점이라도 더 높게 받은 학생이 유리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대부분 국어 영역과 수학 영역의 반영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일정 점수 이상의 국어, 수학 점수를 받지 못했다면 영어와 탐구 영역으로 역전을 노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중위권에서는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매우 많은 편입니다. 특히 영어의 영향력이 올라가게 되고요. 일부 대학들은 영어 1등급을 100분위 점수 100으로, 2등급을 96으로 환산해 주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영어 영역에서 높은 등급을 얻은 학생들은 영어 등급별 100분위를 높게 쳐주는 중위권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위권의 경우에는 내가 잘 보는 과목을 최대한 많이 반영해주는 학교를 찾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수도권 대학부터는 특정 영역만 반영하는 대학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번 수능이 과목별로 점수가 균질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요. 저희가 맞춤형 전략을 좀 짚어볼 텐데요. 먼저 이 특정 과목에서 유난히 점수가 낮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대학에서 반영하는 반영 비율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집 요강에는 25%, 40% 이렇게 나와 있어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반영하는 총 영역 수를 기준으로 3개의 영역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33.3을 기준으로, 그리고 4개의 영역을 모두 반영하는 경우에는 25%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따져보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대가 국어, 수학, 탐구 3개의 영역을 각각 33.3%, 40%, 26.7%를 반영한다고 한다면 각각의 비중을 33.3으로 나눈 것이 가중치에 해당하게 됩니다. 계산해 보면은요, 국어 가중치는 1, 수학 가중치는 1.2, 탐구 영역의 가중치는 0.8이 되는 거죠. 실제로 서울대식 환산식을 계산해 보면요, 각각의 방법을 해보면 국어와 수학에서 모두 같은 130점을 획득했다고 하더라도 가중치를 곱하면 국어는 원래 130점을 그대로 맞게 되고요, 수학은 150점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요강에서는 차이가 33.3과 40으로 별로 안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대학별 환산점 점수를 계산하게 되면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잘 본 영역에 가중치를 많이 부여하는 대학을 찾아가는 것이 점수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네, 반영 비율과 가중치를 따져봐라. 그렇다면 반대로 이 특정 영역만 유독 잘 본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가장 아쉬움이 많이 남는 수험생들이 바로 특정 영역만 높은 점수를 받은 수험생들입니다. 네. 잘 본 영역은 1등급에 해당한 점수이고 못 본 영역은 심지어 7등급에 해당한 점수를 받게 되면 앞서 언급했었던 영역별 반영 비율에 대한 가중치로 점수 극복이 불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경우는 4개의 영역을 모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영역만을 반영하는 그러한 학교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게 필요합니다. 서울권에 있는 일부 대학들과 수도권의 대학들 중 다수 대학들은 3개 영역 혹은 2개의 영역만 반영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못 본 영역의 대학별 환산점을 계산하는 데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영역만 이렇게 계산을 넣는 경우는요, 그 영역의 성적이 막 올라갈 수 있어요. 커트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주의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최근에 대학들이 정시 모집에서도 수능 점수 말고 뭐 다양한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수능 점수 외에 확인해야 될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2, 3년 전부터 이미 최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정시 수능 위주의 전형에서도 학교 생활 기록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대, 고려대 등이 반영하고 있고요. 올해 연세대가 전 모집 단위의 고교 내신 성적을 반영하고 성균관대 사범대학과 한양대 전 모집 단위에서 학교 생활 기록부 정성 평가를 평가 요소로 반영합니다. 수능 위주의 전형이기 때문에 수능 점수가 당락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 합격 커트라인에 걸려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요소들이 미세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런 요소들은 감점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입결을 찾아보면은요, 전년도의 내신 평균이 한 2.5였다. 근데 내가 내신이 한 3.0이다라고 한다면은 좀 감점을 받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하고요. 또한 학교 폭력 조치상의 경우에는 대학별로 반영 방법이 다른데 정량적으로 감점을 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하지만 호수에 따라서 거의 불합격에 가까운 감점을 주는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네, 올해 수능 시험 쉽지가 않았죠. 하지만 뭐 모든 과목에서 고르게 높은 성적 받은 학생이 별로 없다. 이 말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약점 보완하고 강점은 살리는 전략 잘 세워가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